안녕하세요, 머니레이 구독자 여러분.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황하연, 유민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저희가 타볼 차는요,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엄청난 인기를 끌고 있는 제네시스 G80입니다. 현대차 그룹에게는 현대 소나타만큼 중요한 차이기도 해서 지금 시장에서 제일 뜨거운 차라고 할 수 있습니다. G80은 첫 1세대가 2008년 현대 제네시스로 시작을 했거든요. 2013년에 나온 2세대 G80도 현대 제네시스였고요. 제네시스 브랜드가 독립한 게 2015년, 16년 요쯤이니까 제네시스 브랜드의 시작과도 같은 차였던 거죠.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제일 중요한 모델입니다. 수입차 시장에서 가장 판매가 많은 5 시리즈, 그다음 벤츠 E클래스랑 경쟁하는 모델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의 관심이 워낙에 많은 차급인데다가 이제 입소문이 그 차들보다 디자인이 더 좋다 이렇게 나왔고 정말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습니다. 먼저 보셨을 때 디자인이 더 예쁘신 것 같으신가요? 아주 예쁘더라고요. 그럼 저희도 한번 함께 이제 같이 디자인을 살펴보도록 해볼까요? 가장 또 눈에 띄는 게 저희가 저번에 K5를 이제 리뷰를 했잖아요. 마찬가지로 굉장히 이게 보닛 부분이라고 해야 되죠. 낮아지고 더 길어졌어요. 그래서 약간 좀 더 스포티해졌다는 느낌? 그릴 부분이 상당히 커진 것 같아요. 가장 눈에 띄는 건 저는 이 헤드램프? 이 두 줄로 된 헤드램프가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이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가장 저는 좀 포인트라고 하면 이 두 줄의 헤드램프가 아니었나 싶을 정도였거든요. 얼굴 모양이 이 엠블렘을 형상화했대요. 엠블렘에 이 방패가 있고 날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방패랑 그다음에 헤드램프가 날개를 표현한 거고요. 현대, 기아, 제네시스 이렇게 세 브랜드를 이제 디자인을 각각 다르게 가져가고 있긴 한데 그래도 공통적인 특징들이 되게 차가 넓고 낮고 길어 보이게 지금 디자인을 하고 있거든요. 맞아요. 이 차는 후륜 구동 이제 베이스 모델이라 앞쪽 보닛이 긴 비율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디자인적 장치들을 많이 이용을 했죠. 보닛도 원래 이쪽 바깥쪽까지 오는데 이쪽으로 타고 넘어온 게 더 길게 보이도록 펜더도 이제 디자인이 기존 GAT랑은 많이 다르죠. 이렇게 옆으로 가면요, 이게 얼마나 이 헤드램프가 또 낮아졌냐, 약간 요걸 좀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이 자동차 이 휠이라고 하나요? 바퀴 부분이랑 거의 이렇게 맞물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 같아요, 보니까. 이게 헤드램프가 낮게 달리기도 했고 휠하우스가 또 커졌어요. 전에보다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바퀴도 전체 지름이 이제 이전 모델보다 좀 커졌고요. 바퀴 전체 크기가 이 차보다 한 급 위의 차급만큼 커졌거든요. 이제 그런 바퀴를 넣으려면 이제 아무래도 이 공간을 넓혀야 되겠죠.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있는데요. 저는 사실 또 이 차의 매력 포인트라고 하면 이거 뭐예요? 여기에도 이렇게 불이 들어오더라고요. 차들마다 다른데 이제 이런 사이드 미러에 이렇게 여기 들어가거나 이쪽에 방향 지시등을 옆에서도 볼 수 있게 그런 장치인데 디자인적으로 이제 이런 거를 달아갖고 패널을 붙여갖고 좀 돋보이게 만든 거죠. 맞아요. 사실 제가 좀 차를 공부하면서 이런 디자인이 다른 차에도 있나 이렇게 많이 살펴봤더니 많이는 보이지 않더라고요. 회사들마다 뭐 조금씩 다른데 이렇게 좀 적극적으로 표현한 경우는 많지 않은 것 같습니다. 네. 이런 것 또한 이 제네시스에서 뭔가 좀 표현하고자 하려고 하는 좀 디자인적 요소가 아니었나 좀 생각이 됩니다. 이 차는 후륜 구동 모델이라서 앞에 보닛을 길게 뽑는 게 특징이라고 할 수 있거든요. 디자인의 특징인데 앞바퀴에서 요 대시보드까지의 거리를 이제 대시 투 엑셀이라고 그 부분이 길수록 차가 이렇게 비례가 우아해지는 그렇다고 봐요. 그래서 이 차도 여기가 굉장히 길거든요. 긴데 이거를 더 길게 보여주려고 이렇게 강조하려고 이제 저런 패널을 붙이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더욱더 우아함을 극대화하려고. 네. 또 어떤 특징들이 있을까요? 이번 GT에서 제일 큰 변화는 이제 패스트백 스타일을 적용을 했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예전에는 딱 전형적인 세단처럼 이렇게 떨어지고 딱 트렁크가 있고 이랬는데 트렁크 끝까지 완만하게 떨어뜨려 갖고 이것도 역시 이제 좀 스포티한 느낌을 강조한 거죠. 어떠세요? 이렇게
봤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예쁜 것 같아요. 투박해 보이지 않고 면이 이렇게 완만하게 떨어져서 그런지 부드럽고 매끄러워 보이고 그러면서 또 이렇게 스포티한 느낌을 이렇게 낼 수 있다라는 것도 굉장히 예쁘고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제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여기를 높여놓은 것 같은데도 좀 이렇게 밑으로 당겨놨다라는 느낌? 이렇게 올라갔다는 느낌이 아니라 좀 잡아 당겨놨다는 느낌이 들면서 굉장히 이렇게 굴곡이 완만하다라는 느낌도 들고 굉장히 예쁜 것 같아요. 전에 K5 때도 또 비슷한 지적을 했었는데 이 차는 뒷좌석 이제 머리 위 공간도 중요하잖아요. 이런 리신한 느낌을 내려면 가파르게 떨어뜨려야 되는데 그런 머리 위 공간이 안 나오니까 조금 더 이렇게 각도를 완만하게 하다 보니까 여기 끝 지점이 좀 높아졌어요. 말씀하신 것처럼 이렇게 여기 면을 두껍게 잡아갖고 들었다가 다시 안쪽으로 밀어 넣으면서 여기 있는 공간이 여백이 많이 남지 않는 것처럼 지루하게 느껴지지 않게 그런 면 처리도 많이 했고요. 그다음에 여기다가 또 몰딩을 붙였잖아요. 크롬 몰딩 보이시죠? 이렇게 길게. 예. 요거는 차 색깔에 상관없이 다 그런 몰딩이 붙거든요. 이런 장치로 이용해서 여기 여백이 많아 보이지 않게 약간 긴장감이 느껴지게 시도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예전에 그 GV80, G90 예, 그때부터 시작된 건데 그 예전에는 이런 램프들이 차체랑 이렇게 만나는 면들이 이렇게 굴곡이 있었거든요. 여기는 램프다 이렇게 딱 나눠져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매끈하게 떨어져요. 스마트폰이 이제 화면이랑 이 몸체랑 이렇게 이음새 없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런 느낌을 내려고 이렇게 매끈하게 연결한 거 이런 것도 지금 제네시스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때 K5 같은 경우에는 이 머플러가 막혀 있었죠. 네, 막혀 있었는데 이거는 막혀 있는 것 같지는 않아 보이더라고요. 이 시승차는 3.5 터보 모델이고 2.5 터보랑 3.5 터보는 머플러가 뚫려 있고 그다음에 디젤 모델은 막혀 있다는 것 같아요. 제가 실차를 못 봐서 확인은 못 해봤는데 근데 그건 그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엔진에 따라서 조금씩 좀 바뀌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저희가 그럼 트렁크도 한번 네, 가볼까요? 볼까요? 제가 느꼈을 때는 이 차에 비해서 트렁크가 굉장히 조금 아담하다라는 좀 생각이 좀 들어요. 큰 편은 아닙니다. 후륜 구동 모델은 이제 그 차체 뒤쪽 아래에 이제 여러 장치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트렁크를 워낙에 크게 뽑기가 좀 어려운 구조이고 이 차는 이제 디자인 때문에 뒤쪽에 이 패스트백 스타일링을 하면서 조금 더 손해를 보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에서는 골프백 3개 들어간다고 얘기하는데 이 골프백도 크기가 여러 가지잖아요. 투어백은 억지로 한 2개 정도, 예, 그다음에 좀 작은 골프백은 겨우겨우 한 3개 정도 집어넣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유모차로 한다면? 디럭스 유모차 제일 큰 거 그거 넣기 어려워 보이는데요. 경쟁 모델들이랑 비교를 해도 예, 공간 안쪽이 폭이 되게 좁네요. 저 그리고 요즘 또 궁금한 게 여기를 좀 안 열어볼 수가 없더라고요. 네. 어떤 드라마 때문에. 드라마에서 뭐 네네, 나왔나요? 어떤 드라마 때문에 약간 여기를 한번 또 요즘 트렁크를 보면 좀 궁금하게 좀 하고 네, 이렇게 생겼군요. 이 차는 무게 배분 때문에 이제 배터리를 뒤쪽에 설치를 했고 그다음에 여기는 그냥 타이어 펑크 났을 때 이제 수리할 수 있는 키트랑 뭐 약간 잡동사니 정도. 비밀의 핸드폰도 넣을 수 있고. 제가 뭘 안 봐갖고 무슨 말씀하는지 모르겠네요. 또 닫을 수 있고. 타이어는 피렐리 올 시즌이 껴있거든요. 앞에는 245, 40, 20이고 뒤에는 275, 35, 20이네요. 그러니까 3.5 터보 모델은 19인치랑 20인치 이제 옵션으로 20인치를 낄 수가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먼저 차를 타보긴 했거든요. 타이어가 조금 이 차 출력에 비해서 좀 접지력이 조금 부족한 타이어가 껴있는 게 아닐까 좀 그런 아쉬움이 좀 있었습니다. 앞에 브레이크는 4피스톤 들어가 있고요. 제동력은 뭐 이 차 무게나 뭐 이런 거 생각해 봤을 때 충분한 편인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앞좌석을 보고 굉장히 좀 깜짝 놀랐어요. 깔끔하고 심플하고 클래식하고 여기 지금 안에 들어가 있는 거 다 들어가 있는 거 맞죠? 이게 너무 심플해서요. 네. 네, 모든 옵션이 다 들어갑니다. 지금 공조 장치, 센터피시야, 인포테인먼트 기능 다 있는 거 맞죠? 네, 너무 심플한데요. 너무 예쁜 것 같아요, 정말. 디자인 정말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겉모습도 그렇고 실내도 그렇고 GV80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이거든요. G80이 나오면 되게 식상하다? 전에 한번 봤던 거니까 그냥 그거의 그냥 세단 버전이지 않을까 했는데 되게 느낌이 달라요. 대시보드 형상은 비슷한데 이런 우드랑 여기 요 부분이 다르고 랩 어라운드 그 스타일을 썼어요. GV80이랑 다르게. 근데 세단만의 되게 세련된 느낌을 되게 강조해주고 있어서 신선한 것 같습니다. 이런 것도 정리를 참 잘 해놨고요. 이 넓어 보이는 것 중 또 하나는 송풍구가 이렇게 일자로 쭉 뻗어 보여서 그럴까요? 되게 넓어 보이고 여백의 미를 좀 많이 살린 것 같다. 그렇게 되게 얘기를 많이 하죠. 이 우드 느낌은 고급스러우면서도 이 차와 좀 잘 어울린다라는 생각도 들었고요. 비상등이 너무 귀엽게 잘 표현이 됐어요. 그래서 세세하게 신경을 하나하나 좀 많이 썼구나라는 또 생각도 들고 다이얼식 변속 레버를 썼고 또 궁금한 건 이건 좀 뭔지 궁금하거든요. 제네시스 통합 컨트롤러라고 하는데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이제 조작하는 거예요. 돌려서 조작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누를 수도 있고요. 여기 가운데 부분은 필기를 인식을 해요. 내비게이션 뭐 목적지 설정 같은 거 할 때 한번 해볼까요? 글씨를 잘 못 씁니다. 이렇게 바로 검색이 되죠. 터치도 되는데 이게 지금 14.5인치거든요. 이게 모니터가 크니까 가까이 있으면 너무 시야를 많이 가리니까 좀 안쪽으로 밀어나가고 손을 좀 많이 뻗어야 합니다. 그다음에 계기판이 이제 3D 클러스터라고 그쪽에서도 혹시 입체적으로 보이나요? 네, 충분히 입체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운전자의 눈을 이렇게 인식을 해갖고 이게 3D로 보이게 해주는 장치가 들어가 있거든요. 이걸 이용해서 제가 자꾸 운전할 때 한눈을 팔거나 이러면은 주의 경고가 들어오는 기능도 있고요. 운전대도 GV80이랑 좀 다릅니다. GV80은 그냥 이렇게 연결된 거였는데 다른 스티어링 휠을 디자인을 써갖고 차별화를 좀 한 것 같아요. 여기 안에 컵홀더라고 하죠. 있고 여기 부분을 열어보면 마찬가지로 네. 충전할 수 있는 USB 충전 포트가 패드, 있고 충전 패드랑 핸드폰을 수납할 수 있는 여기에 공간이 이제 있다고. 여기에 이렇게 놓으면은 이제 무선 충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거가 그런 그 리뷰가 있더라고요. 가속 페달을 밟으면 차가 이제 무게가 이렇게 뒤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휴대폰이 이렇게 딱 하고 쓴대요. 네, 그래서 그 안 좋은 점이라고 이렇게 지적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전에는 못 봤었는데 이 우드 패턴을 왜 다르게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같았으면 더 예뻤을 텐데 이게 조금 아쉽습니다. 전에 밤에 타봤을 때 G80의 경쟁차 그 독일 차들은 밤에 조명이 되게 화려하거든요. 근데 이 차는 그냥 여기 딱 간결하게 이렇게 조명이 들어와요. 그 부분은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젊은 사람들이 이제 조금 그런 조명으로 화려한 분위기를 되게 좋아하는데 너무 얌전한 거 아닐까. 눈여겨볼 거는 딱 아까 차에 타자마자 문을 닫았어요. 그랬더니 차 시트가 조절을 알아서 딱 해주더라고요. G80의 가장 큰 장점은 시트 착자감이 굉장히 좋다고 또 그런 부분도 이야기가 좀 많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도 하더라고요. 전에 G80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 차가 플랫폼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무게중심이 낮고 그다음에 시트도 되게 바닥에 많이 깔려있는 그런 플랫폼인데 시트 포지션이 전에보다 낮아졌고 그다음에 시트 이런 형상이나 질감도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앉아있을 때 예전 G80에 비해서는 훨씬 더 착자감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요것도 되게 특징이라고 설명하더라고요. 여기가 이렇게 위로 올라가잖아요. 또 팔을 얹고 있을 때도 되게 자연스럽게 조작할 수 있고 속도감 같은 게 느껴지죠. 이런 게 이런 사선이 들어가 있으면 디자인이 되게 그 강약을 잘 조절한 디자인이 아닐까. 옵션은 현대차 그룹이 갖고 있는 사양은 거의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여기 카드 등록해갖고 주유소나 주차장 가갖고 결제하는 그런 시스템도 들어가 있고요. 음성 인식도 들어가 있고 카톰도 전에 K5에도 있기는 했는데 여기서 이제 집에 있는 IoT 기기들 같이 연동해 놓으면은 뭐 집에 들어가면서 보일러 켜고 뭐 에어컨 켜고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운전감은 좀 어떠세요? 일단 시승차는 3.5리터 트윈 터보 엔진이 들어간 모델이거든요. 변속기는 자동 8단이고 4륜 구동 옵션 들어가 있는 차입니다. 최고 출력은 380마력에 최대 토크는 54거든요. 일단 가속은 전혀 힘이 부족하다는 느낌이 들지 않습니다. 이전 G80에도 3.3 트윈 터보 모델이 있었거든요. 차랑 사실 출력 자체는 크게 차이가 안 나요. 10마력 정도인 걸로 기억하는데
차는 뭐 굉장히 잘 나갑니다. 드라이브 모드를 스포츠로 바꾸면은 실내에서 가상 엔진 사운드도 들리거든요. 소리가 아까보다 더 커졌죠. 그런. 어머. 이거는 스포츠카가 아닌데 한 차로 또 다양한 느낌을 또 이렇게. 이전 그 G80 스포츠 3.3 터보 모델도 이런 느낌이었어요. 근데 그 차랑 되게 결정적인 차이는 이 차가 반응 속도가 더 좀 빨라졌거든요. 가속 페달을 조작하는 거에 대한 반응이. 그래서 제가속도 더 좀 빠르고, 이게 완전히 새로 설계한 엔진이라서 이제 여러 가지 기술들이 들어갔는데 순행식 인터쿨러라는 거를 처음으로 넣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순행식 인터쿨러를 넣으면서 열 관리도 조금 더 수월해졌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뭐 그거는 이제 뭐 내구성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 순행식 인터쿨러를 쓰면은 반응 속도가 좀 빨라져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실제 운전할 때는 제일 크게 와닿을 것 같습니다. 가속 페달을 조금만 조작을 해도 힘이 충분히 나오고, 그다음에 뭐 그 가속하던 도중에 더 깊게 밟거나 이랬을 때 반응이 좀 더 빨라져 갖고. 저는 제가 이렇게 스피드를 좋아하는 사람인지 몰랐어요. 방금 너무 이렇게 흥이 저도 모르게 올라왔네요. 굉장히 좀 탐나네요. 또 브레이크를 이렇게 살짝 밟으셨잖아요. 브레이크감은 또 어떤가요? 브레이크가 이 차가 전자식 브레이크가 들어가 있거든요. 그냥 기존의 그냥 다른 차들이랑 크게 그 감각이나 이런 부분에서 차이는 찾아보기 힘들고요. 뭐 브레이크도 잘 됩니다. 이 차는 새 플랫폼을 적용하면서 핸들링이 되게 달라졌거든요. 여러 부분에서 이제 새 플랫폼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이 플랫폼이 무게중심이 되게 낮아졌어요. 그러니까 예전보다 차체도 좀 가벼워졌는데, 가벼워진 것보다는 차의 무게가 딱 응집된 부분이 예전보다 낮아졌고, 예전에는 운전을 하고 있으면 약간 허리쯤에서 이 차의 무게가 있구나라는 게 느껴졌었는데, 지금 이게 한 엉덩이쯤으로 내려왔어요. 무게가 낮으면은 이렇게 전후좌우로 움직여도 이렇게 차가 기울어지는 느낌이 덜 한 거예요. 예전보다 핸들링이 더 민첩하고 코너에서도 더 자연스럽게 돌아나가는데 승차감도 더 부드러워지고 그런 효과들이 있는 것 같아요. 승차감 어떠세요? 편했어요. 그리고 아까 속도를 이제 빨리 냈을 때도 그 불안하다 약간 이런 느낌이 전혀 들지 않았고요. 굉장히 안정적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놀란 거는 소리가 그 바깥에 이렇게 소리가 이렇게 잘 들리지 않는다고 해야 되나? 뭐라고 표현을 하죠 갑자기? 되게 정숙하죠. 네, 맞아요. 네. 동급 경쟁 모델과 비교해도 되게 정숙한 편이고, 그다음에 승차감도 되게 좋은 편이에요. 근데 연비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8.4km 나오더라고요, 리터당. 오늘도 어김없이 돌아왔습니다. 루모와 진실 코너입니다. 후! 먼저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저번 제네시스도 그렇고요. 이번 이 제네시스도 사실 연비가 그렇게 좋지 않다. 현대 자동차의 한계가 아니냐. 이런 말이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평균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이거랑 이제 뭐 독일 경쟁차 모델들이랑 비교했을 때도 차체가 조금 무겁고, 그런 마일드 하이브리드랄지 좀 신기술이 좀 적용이 늦은 부분이 있기는 한데, 이것 때문에 뭐 현대차 그룹의 기술력이 이게 한계다라고 얘기하기는 조금 무리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정도는 아니에요. 너무 무리수였어요. 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사실 GV80도 그렇고 G80도 그렇고 가격이 비싸다 이런 말들이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저는 동의할 수 없을 것 같아요. 그렇게 느끼는 이유는 알겠는데요. 저희가 계속 수입차랑 비교하잖아요. 그래서 그만큼 좋은 소재와 그다음에 그만큼 개발비를 많이 써서 그거랑 이제 비교할 수 있는 차, 그거랑 비교해도 뒤처지지 않는 차를 만들다 보니까 원가가 그만큼 올라갔고, 그래서 이제 이만큼의 품질이 나오는 건데, 그만큼 비싸지면 어떡하냐 이런 얘기랑 같거든요. 저는 그렇게 비싼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냥 이 정도면 적당하지 않을까. 물론 조금 더 싸면 좋긴 하겠죠. 이 정도면 적당하다. G80은 가성비가 굉장히 뛰어난 차거든요. 경쟁 모델이랑 비교했을 때 너무 비싸다 막 이렇게 얘기할 차는 아닌 것 같습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전곡을 찌르는 질문일 수도 있어요. 우리 류민 기자님은 그러면 이 돈 주고 어떤 질문인지 알 것 같아요. 이 차를 살 거냐? G80을 살 것이냐? 오늘은 아니면 그 질문 되게 빨리 하셨네요. 우리 독일의 3, 4 브랜드 차를 사겠느냐? 자, 하나,
둘, 셋. 되게 곤란한 질문이네요. 저는 그냥 망설이시네요. 왜 망설이시죠? 독일 차를 살 것 같아요. 이유는요? 이유는 말씀 못 드립니다. 그냥 거기까지만 할게요. 저는 여기 G80 살 겁니다. 역시 너무 우리나라 차 너무너무 최고네요. 제네시스 만세. 오늘 루모아 진실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뒷좌석에 와봤는데요. 뒷좌석은 예전 차랑 어떤가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 실제로 뭐 늘어난 수치가 크지 않고요. 휠베이스는 전 이전 모델이랑 똑같거든요. 공간은 조금 더 효율적으로 뽑아서 큰 여유가 조금 더 생긴 것 같은 느낌이고요. 그다음에 겉에 디자인에 비해서 이런 머리 위 공간이나 좁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좁지 않은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이 차는 시트도 움직일 수 있어요. 이렇게 방석 올라오면서 각도도 무릎, 이 허벅지 받침 각도도 달라지고 등받이도 이렇게 눕거든요. 이 세그먼트에서는 이런 기능, 시트 움직이는 기능을 가진 차는 지금은 얘가 유일한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화면들이 옵션이긴 하지만 여기서 이제 각종 컨텐츠를 볼 수 있고요. 내비게이션 조작 같은 것도 다 되더라고요. 영화도 볼 수 있고 그런가요? 네. 음악도 들을 수 있고. 네네네. 또 보면 여기 뒤에서 많이 봤던 게 있네요. 그랜저 때 이거 봤었던 것 같아요. 네. 이렇게 목을 좀 심쿵하죠. 네, 편하게 할 수 있는. 뭐 이런 구성이나 이런 게 사실 다리 공간만 조금만 더 넓으면 회장님이 타는 차여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만큼 뭐 안에 옵션도 충분하고 예, 안락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면 이거 굉장히 높아요. 높아서 성인 셋은 좀 앉기 힘들 것 같다라는 좀 생각이 들거든요. 그럴 것 같습니다. 이 차는 후륜 구동 베이스라 이쪽으로 이제 그 드라이브 샤프트가 지나가거든요. 뒷바퀴를 굴리기 위한 장치가 지나가서 여기가 좀 높을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오디오 장치가 옆에 이렇게 두 개 있는 걸 봤어요. 이거 3개예요. 좀 여기 밑에까지. 2차급이고 그다음에 옵션 들어간 차에서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이게 뒤에 이렇게 3웨이라고 하거든요. 소리 영역대별로 이렇게 스피커가 3개가 그 구분돼서 장치를 한 건데 뒷좌석에까지 이렇게 3웨이로 구성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뒷좌석도 앞좌석과 마찬가지로 이중 접합 유리가 돼 있는 거 맞나요? 네, 그러네요. 네, 맞습니다. 가격 부분은 어떻게 될까요? G80은 2.5 터보가 5,250만 원 정도부터 시작이고요. 디젤이 5,500만 원, 그리고 3.5 터보가 5,900만 원 정도부터 시작합니다. 시승차처럼 이렇게 옵션을 거의 다 집어넣은 3.5 터보 모델은 8,200만 원 정도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굉장히 가격이 많이 나가네요. 옵션이 아무래도 많으니까요. E클래스나 5 시리즈랑 약간 버금간다고 하셨잖아요. 동일한 급이라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또 이야기가 좀 달라질 것 같아요. 저는 약간 네, 또 무시할 수 수입차의 없죠. 브랜드, 네. 그 네임밸류라고 해야 되나요? 약간 네. 그런 것 때문에 네, 네. 약간은 좀 그런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늘 저한테 물어보시잖아요. 그럼 이 차 살 거냐? 네. 예. 일단은 상품성은 되게 좋아요. 옵션을 다는 차가 이제 8천만 원이 넘지만 뭐 보통 판매되는 차라면 한 7천만 원 전후가 될 것 같은데 그 가격대에 이제 그 수입차들은 G80보다 엔진도 작고 출력도 낮고 옵션도 적거든요. 그 차들이 그만큼 옵션을 갖추고 출력이 나오는 모델들은 이제 이 차보다 가격이 훨씬 비싸지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상품성이 되게 좋고 그래서 잘 팔릴 거예요. 그렇다고 이제 뭐 E클래스나 5 시리즈를 이 차가 밀어낼 만큼 그렇게 파급력이 클 것이냐, 그 문제는 이제 아연 씨가 말씀하신 것처럼 조금 브랜드 인지도 면에서 낮을 수도 있겠죠. 글로벌로 봤을 때 이제 주요 시장이 미국이라는 거예요. 미국은 그래도 좀 유럽이나 이런 데에 비해서는 좀 덜 보수적이어서 상품성이 좋고 그다음에 좀 마케팅을 잘하고 그러면은 어느 정도 판매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는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연 씨는 어떠세요? 이거 사시겠어요? 네, 저는 돈만 있으면 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예전에 제네시스 하면 약간 아빠 차? 아빠들이 모는 차? 약간 사장님 차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굉장히 약간 모양도 좀 스포티한 부분도 이제 많이 나면서 돈만 있으면 젊은 층도 좀 살 수 있을 것 같고요. 아, 예, 저 너무 네. 잘 만들었어요. 네. 네, 오늘 저희 제네시스 G80 사봤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또 K5 그랜저 많이
많이 사랑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악플보다는 선플 네 감사히 받겠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황하연 유민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